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단어는 품사명과 관련되고 문장은 성분명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는 품사로, 품사는 성분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일정한 문법 규칙에 따라 각각의 성분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 비로소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단어라도 다른 단어와의 관계, 정해진 문장 성분에 놓인 품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뜻과 역할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는 위치 언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같은 단어와 품사라도 놓인 성분명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예로 들고자 하는 water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tered the tree after planting them. 문장 오형식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나는 그것들을 심은 후에 그 나무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옳은 직독직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 나무들에 그것들을 심은 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물을 준 그 나무들은 앞서 내가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water는 왜 서술어로 사용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문법에 따르면 문장에서 첫 번째 위치되는 명사는 주어라고 해야 하며 그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위치되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술어의 위치에는 동사라는 품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규칙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있어서 water는 성분명이 서술어인 동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gave water to him. 그녀는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녀가 주었던 물을 받은 대상은 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달리 똑같은 단어임에도 이 문장에서 water는 왜 품사명이 명사가 되고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될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위치된 다음에 오는 품사 중에 첫 번째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어의 위치에는 반드시 명사라는 품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사용된 water는 규칙인 약속에 따라 명사가 됩니다. 이때 두 명사 she와 water의 관계는 서로 같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여자가 물이라는 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서술어 다음에 첫 번째 명사인 water는 목적어가 됩니다. 만약에 she와 water의 관계가 같거나 서술어 다음에 첫 번째 명사인 water가 문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명사인 주어 위치에 she를 수식하는 품사의 관계가 되면 water는 목적어가 아닌 주어 보어에 사용된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gave him water. 그녀는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었습니다. 그에게 물을. 그녀가 주었던 것은 그 남자가 받은 물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water는 왜 명사가 되고 두 번째 목적어가 될까요? 역시 원리는 같습니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위치된 다음에 오는 품사 중에 첫 번째 명사는 목적어 1이라고 해야 하며 두 번째 위치되는 명사는 목적어 2라고 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물론 목적어 1을 간접 목적어, 목적어 2를 직접 목적어로 분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어 1이든 목적어 2든 간에 목적어 위치에 사용된 위 문장의 water는 명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두 명사의 관계, him과 water의 관계는 서로 같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물이라는 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서술어 다음에 첫 번째 명사인 him은 목적어 1, 두 번째 명사인 water는 목적어 2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보게 될 문장과 같이 서술어 뒤에 첫 번째 명사와 두 번째 명사의 관계가 서로 같거나
두 번째 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해주는 형용사의 관계로 위치된다면 그 문장에서 사용되는 서술어는 먼저 살폈던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완전 타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타동사가 되어 첫 번째로 위치된 명사는 목적어, 두 번째로 위치된 명사 또는 형용사는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다음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elected him its chairman. 그 위원회는 그 사람을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선출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그 위원회가 선출한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위 문장에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어 1과 목적어 2가 될 수 있는 조건인 서로 같지 않다가 아니어서 불완전 타동사 문장에서 사용되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사 대신 형용사가 위치되어 있는 서술어가 불완전 타동사인 문장을 살펴봅시다. He keeps the house spotless. 그 사람은 그 집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 사람은 그 집을 유지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 사람이 유지하는 그 집의 상태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위 문장에서 그 집이라는 명사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어인 명사를 두 개 취하는 목적어 1, 목적어 2의 형태는 될 수 없으니까 불완전 타동사 문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만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완전 타동사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생각하고 해석해라. 또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 사이에는 to be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선생님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의 발달 과정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완전 타동사 문장은 완전 타동사 문장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고 자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대표되는 상태동사인 불완전 자동사와 두 동사로 대표되는 동작동사인 완전 타동사를 하나로 묶어 한 문장에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불완전 타동사 문장은 불완전 자동사 문장과 완전 타동사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별도의 영상에서 안내하겠지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규칙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인 중문을 한 문장인 단문으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접속사의 생략 법칙과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답이 손드는 영어 해석법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He keeps the house spotless라는 해석 방법이 이해되셨는지요? 뜬금없이 상태라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태 동사인 비동사가 더 하우스와 spotless 사이에 생략된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생략된 부분인 상태의 의미를 다시 되살려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문장 속에 보이면 본래 명사의 뜻을 가져다 해석해야 하고 문장 속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생략된 부분을 다시 되살려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긴 문장도 앞의 뜻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석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해석 습관을 들이면 회화나 영작 실력에 큰 발전이 있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질문이 많았던 바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 사이에 상태라는 표현이 왜 해석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문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끄러운 우리말을 만들려는 우리말 공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전의 문장을 다시 살펴봅니다. The move made a star. 문장 오형식은 이렇게 해석했지요. 그 영화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독직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영화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어떻게 해석했지요? 그 영화가 만든 그녀의 상태는 한 사람의 스타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석 방법이 좀 낯설지요? 첫 술에 배부르려는 우리 속담처럼, 아니면 A journey of 1,000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이라는 영어 속담처럼 세상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학습이 습관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답이 손드는 영어를 따라 하나씩 그때그때 원리를 배우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와 관련되는 예문들을 통해 문장 구조와 올바른 해석 방법을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